자 여러분 네.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MC를 맡게 된 전박래입니다. 네 저희가 하이컷 기자로서 녹음하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게스트로 나와. 게스트로 출연하실 거예요. 여기서 여기만 또 이 자리 체인지 할 거고요.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거예요? 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네. 아이돌 출신 배우들 이제 네. 연기력 줄세우기 여자 아이돌 네네. 네 걸그룹. 얘기를 해볼 텐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 뒤에 정여원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를 묻는 거잖아요. 10년 뒤 서현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10년 뒤에 서현진. 서현진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정말 없는데. 저는 그냥 지금 있는 20대 중에는 그래도 아이유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소녀시대 유나. 저는 설득력이 때문에. 소녀시대 서연. 오. 가능성을 봅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되게 긴장돼요. 네, 저는 서연을 할게요. 서연. 진짜. 유나는 공조에서 공조에서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공주스럽고 또 예쁘고 그런지 알았는데 그렇게 엉뚱하고 네. 재밌는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너무 것을 눈치스럽게 잘하더라. 이렇게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아요. 네. 올 여름에 개봉할 엑시트 그 그러니까요. CJ의 네. 텐트폴 영화죠. 그 재난 영화의 주인공을 당당히 따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그 공조가 어떤 분기점인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SM 출신 연기자들이 갖는 어떤 전형적인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유나 씨한테도. 근데 공조를 통해서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자유로워졌다. 드디어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소녀시대에서 주어진 룰이 비주얼 센터 예쁜 척해야 되고 가장 이렇게 청순한 맞아요. 그 이미지 가져야 되고 그런 모습을 했는데 자기하고 좀 더 가까운 엉뚱하면서 재밌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연기자로서 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K2에서부터 K2도 괜찮았죠. 네.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무신 조자룡으로 뭐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를 누리고 그래요? 그때 당시엔 그랬죠. 네. 그 중국 내에서 그 윤하의 인기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쁘잖아요. 정말 예쁨의 대명사 같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약간 그런 데서 오는 한계가 있는 게 이미지가 좀 너무 딱 박혀있는 느낌이고 약간 청순 가련의 약간 발랄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센 캐릭터를 했을 때를 보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좀 강렬했던 캐릭터는 없는 네. 것 같아서 네, 근데 이번에 그 공조에서 캐릭터가 그 평소에 예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8차원 캐릭터였는데 그것을 굉장히 귀엽고 상큼하게 잘 그려냈어요. 현빈을 짝사랑하고 그 형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처제를 너무 예뻐하는 형부하고 케미도 되게 재밌었고 연기자로서 좀 가능성 그런 같은 거를 공조가 많이 이렇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연기 경력이 벌써 10년 전에 그 구에마이 투아웃이라는 수혜 주연 그 드라마에 거기서 얄미운 그 여자애로 나왔었어. 그때는 소녀시대 데뷔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SM 출신 연기자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소녀시대로 데뷔를 한 거죠. 근데 유나의 연기는 흠잡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색하다? 뭐 이런 발연기다 이런 논란 사실 전혀 없었긴 했었잖아요. 초반을 제외하고는. 근데 강렬한 게 없죠. 한 방이 없죠. 파괴력이랄까? 이런 부분을 아직 뭔가 이렇게 폭발하고 이런 씬들을 제가 아직 그런 역할들이, 역할을 맡을 그래서 기회가 그런지. 좀 없었고요. 네, 그런 거는 좀 지금 이번 영화에서 좀 많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 되기는 하네요. 근데 서연이 사실은 건축학개론의 제안을 수지가 한 역할을요? 수시하는 역할 가장 먼저 소녀시대 mem버 중에서 청순하면서도 연기를 안 해본 사람을 좀 캐스팅을 해볼까 해서 물망에 올랐었는데 해외 그것 때문에 수지도 그때 바빠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서연이 좀 했었는데 그 수지한테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그 영화 제작자가 해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다시 그 건축학회를 캐스팅 됐다고 합니다. 신의 한 수였네. 너무 아쉽겠네요. 서연이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서연이 뭐 이렇게 드라마 나온 거에서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 그 드라마 어떤 드라마 때문에 꼽으신 거예요, 두 분은? 저는 그게 못 봤는데. 그 시간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되게 암울하고 우중충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현 배우가 갑자기 중도 하차. 중도 하차를 하면서 서연이 아, 그 하드 드라마. 캐리를 해야 했던 그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전에도 드라마 2개 찍었는데 거기서도 못하지를 않아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렇게 작품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를 모으지 못했죠. 또 보보신경에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보보경심? 네, 보보경심에서도. 저는 그 드라마에서 잠깐 봤거든요, 서영 씨 연기하는 거. 저는 그게 그래요? 별로여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아니 근데 저도 보보경심에서 사극인데 거기서 약간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던. 근데 현대무대에서는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간이 첫 주연인데 나름 되게 열심히. 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 보보경심련은 못 봤지만 그때 워낙 그 안 좋은 반응이 많았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뭐 도둑님이었나요? 그 드라마에서도 조금 나아지고 거기서 이제 또 시간에서 조금 나아지고 하는 그 발전하는 걸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서연을 꼽은 건 완전 베스트 그런 선택이라기보다는 좀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변화해오고 있는 추이 같은 거를 봤을 때 좀 앞으로 10년 후에가 좀 기대되지 않나. 또 매 작품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확실히 욕심이랄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자기가 잘하지 않으면은 이 스타성 이런 것보다도 모든 거에 성취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연기 기술 외적으로 봤을 때도 좀 가장 아이돌이랑 조금 보다는 배우 쪽에 가까운 전 페이스라고 생각은 했어요. 수지의 스타성은 정말 다른 사람들 비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유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하는 스타일이면 수지는 딱 봐도 이게 스타고 가수이기도 하면서 딱 배우의 느낌도 나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처음 이렇게 미스에 나왔을 때 소피 마르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느낌이 났었어요. 라붐? 네. 건축학개론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예뻤죠.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연기가 딱히 뭐 만족스러울 만한 걸 못 봐가지고 네. 그 도리하가 제작을 그 건축학개론 하라고 시키신 분이 또 만드신 거였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이 하자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아쉽게 결정하게 된 경우에 그 차기작으로서는 좀 아쉽죠. 스크린. 그걸 안 했어야 돼요. 도리와가. 네. 저는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연기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 베가본드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도 조마조마해요 사실. 조마조마한 거 팬이기 때문에 욕먹을까 봐.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 또 욕먹을까 봐. 욕먹을까 봐. 그럼 또 이렇게 욕먹으면 그 팬들이 상처받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일단 이 드라마는 절로 이게 본 시리즈가 절로 떠오르게 로케이션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장부터 액션까지 딱 그걸 떠올리게 해서 분명히 100% 욕먹을 것 같고 이제 그 후가 이제 배우들 연기인데 레고편에서 잠깐이지만 똑같더라고요. 다른 드라마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 장영추 정경순 작가님 그분이 이렇게 배우들을 잘 만들어주세요. 또 키워주고 수지를 잘 만들어주기를 기원해 보자고요. 근데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귀여웠어요. 당잠사 때 칭찬받지 않았어요? 그 기자 리포팅 잘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함부로 애틋하게부터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항상 지적되어 오는 문제가 그 발성, 그 성량 이런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눈물을 만약에 토도독 흘려야 하는 감정씬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표정이 뭐 이렇게 어색하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뭔가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소리를 높인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좀 어색함들이 느껴져서 그런 거는 아직 그 경력이 많이 없다고 치기에는 사실
지금 언급된 아이돌 배우 중에서는 가장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은 하고 어째 스타성에 맞게. 근데 뭐 드림하이 때나 국가의서 때랑 비교를 하자면 장족의 발전. 지금은 뭐 굉장히 또 드림하이 때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수지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놀라웠던 게 좀 그렇게 좀 털털한 성격이고 해서 물론 그런 대중의 그런 연기 못한다는 반응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타입인지 몰랐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자기가 되게 쉽게 질리는 타입이고 이래서 좀 항상 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그런 게 되게 강한데 요번에 내가 이걸 해볼까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반응이 어땠는지 그게 잘 되었는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되게 많이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좀 잘 됐으면 요번에 조금 뭐 신박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뭔가 좀 반응이 그랬다 그러면은 예전에 잘했던 그런 루트를 다시 좀 생각해서 그렇죠.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건축학개론만큼의 작품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감독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감독을 좋은 감독님의 선택을 좀 못 받았죠. 감독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매력을 아직 발산을 못 시켰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아이유는 기본적으로 처음 그 연기 봤을 때 드림하이 때 좀 그 정도 연기할 줄 몰랐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게 틀에 박혀 있다고 뭐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감정 기복을 밑에까지 이렇게 탁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문에 연기만 하는 배우들도 그 정도 하는 배우들 좀 많지 않거든요 요즘. 근데 아이유는 정말 그 음악에서 느끼는 감성만큼 연기에서도 그 감성을 잘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남자 아이돌 중에 이제 임시완 씨에게 미생이 있다면 아이유한테는 나의 아저씨가 있지 않나. 와 정말 놀랐었어요. 정말 네네. 아이유가 연기 잘한다는.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1위가 수지고 2위가 아이유. 네. 그래서 제가 존칭을 따로 안 붙이니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이유가 연기를 잘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고 있다가 나의 아저씨를 그것 때문에 보게 됐어. 사실 다른 이유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방영하기 전부터. 그래서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볼까 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다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그 나의 아저씨였죠. 네. 사실 서연을 꼽았지만 현재는 사실 아이유가 가장 이 중에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아이유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좀 제가 느끼는 거는 논란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는데 연기를 못한다기보다 어떤 캐릭터를 많이 하느냐가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이게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이유랑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게 왜냐면 아이유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자랐잖아요. 실제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었고 할머니 손에 컸다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이 작품에서 연기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뭐 마시멜로 이런 무대를 할 때랑 다르게 정말 그 처연하고 세월감이 느껴지는 그런 걸 꽤 하길래 놀랐는데 그 전에 그 보배경심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가 정말 그때 많이 논란이 있었고 되게 문제를 맞았었는데 그건 캐릭터의 문제가 되게 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이유랑 뭔가 안 맞아서 그게 되게 연기를 못한다기보다는 튀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 그 논란이 거기 본질은 전 그렇게 봐요. 그 꽃미남 9 형제가 얘를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얘가 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게 거기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봤는데 그 감정의 깊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연기를 못했다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전망대님이 얘기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프로듀서에서 저 되게 좋았거든요. 그쵸. 맞아. 그건 본인 모습이었던 거. 그래서 아이유가 못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편차가 좀 크군요. 심하니까 제가 서연을 꼽았던 건데 전 찾아보다 진짜 놀랐어요. 전 여자 연기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먼저 생각나는 건 뭐 수지, 설연 요 정도였는데 아이유 필모가 너무 빵빵한 거예요. 굉장하죠. 이순신도 있잖아요. 최고도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좀 프로듀서에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 벤에서 선탠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 김수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모르는데 그걸 보고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맞아. 그 아이 웃을 때 이렇게 무표정하다 웃을 때 그 피식. 변하는 연기 맞아. 역시 그게 감독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표민수 감독님이 그 배우들 순간 그 감정 캐치 되게 잘하는데 그 감독님이 참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센 공유진 PD와 맞붙는 신에서도 밀리지 맞아. 않는 그 셈이 있었어요. 네. 프로듀서가 되게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화제를 많이 모았으나 네, 그렇죠. 끝은 되게 네. 근데 거기서 제일 어쨌든 가장 살아남은? 매력적이었고 살아남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유 영화가 뭐 나오고 페르소나라는 거 그거 여러 감독님이 맞아요. 아이유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네. 단편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기서 다양한 작품이니까. 모습 네. 다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어떤 연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얻는지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드라마도 하잖아요. 그 그 여진우랑 여진 같이 호텔 델루나 네. 홍자매가 그런 것도 기대가 되네. 저는 설현도 좋아요. 설현. 설현 얘기하고 설현. 아니, 솔직히 가장 최근 작품이 안시성에서는 뭐 역할도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설현 씨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살인자의 기억. 네, 거기서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글쎄요,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그대로의 연기로 봤기 때문에 아니 연기가 많이 늘었죠. 살인자의 기억법은 정말 모두가 이렇게 하고 설현 연기를 잘할까라고 이제 하고 봤는데 그렇게 뭐 이제 설경구나 뭐 김남길 사이에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다. 그걸 거슬리지 되게 않았죠. 호평으로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설현 씨한테 필요한 거는 딱 자기 원래 성격에 맞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혜리 씨라든지 네. 수지라든지 아이유라든지 분명히 본인의 속내에 뭔가 담겨 있는 그런 거에 가까운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설현 씨는 항상 똑같은 캐릭터예요. 항상 연약하고 청순 가련한 그런 캐릭터만 맡다 보니까 연기가 글쎄요, 저는 발전하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딱히 인상적이지도 않았고. 이번에 그 안시성에서는 저는 그 설현 연기도 그렇지만 모든 배우 연기가 다 그거는 난 맞아, 그거는 서울쯤에서 김강식 감독이 저는 안시성의 영화를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저도 안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뭐 컨셉 하나만 살린 거지 캐릭터 구축에는 모두 다 실패한 영화였다고 생각해가지고 설현만의 문제가 맞아, 그건 맞아요. 네. 다른 배우들도 다 설현 씨뿐만 아니라 정은채 씨. 정은채. 그분도 뭐 연기 못하기로는 해요. 근데 전 안시성에서 약간 요건 괜찮지 않았나 싶었던 장면은 하나 있었어요. 설현이 엄태고 복수하러 마지막에 가잖아요. 죽을 때. 맞아, 그건 저도 그거. 죽는 연기를 할 때 좀 내려놨는데? 라는 그런 저도 느낌을 그건 좀 좀 받긴 했었어요. 아니 근데 네. 도끼를 품고 연기는 한 것 같아요. 고생도 근데 정말 많이 쓰고. 뭐였냐면 그 첫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같이 있다가 침실에서. 이제 네. 오빠한테 되게 거기서 뭐 하면 나도 뭐 가만 안 있을 거야. 오빠한테 그런 네, 얘기가 네, 네. 저런 연기하고 있네. 그런 인상이 빡 꽂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에 죽는 그 장면은 저거는 또 연기를 또 네, 좀 네, 하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 설현이 그 현대극이랑 사극에서 차이가 조금 맞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살인자의 기억법이나 그전에 설현이 했던 거를 나쁘지 않게 그렇게 특히 좀 액션을 좋아하더라고 생각보다. 뭐 설현이 뭐 맞거나 나왔었지? 쏘거나 강남 197. 강남 197고 조금 굴곡진 내 딸 인생의 그런 캐릭터를 했던 것 같은데 사극을 하면서 약간 저는 어색하게 그 톤을 물론 이제 안시성 전체의 문제이긴 했지만 말투나 그런 거에서 조금 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설현에게 높이 사는 점은 물론 이제 뭐 스타 파워라는 게 있겠지만 설현이냐 수지나 혜리나 저는 크게 연기력에 그런 뭐 큰 차이는 차이가 없다? 없지만 네. 그들은 주연을 꿰차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반면 설현은 좀 자기가 할 만큼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캐릭터상으로. 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면 딱 그 정도 역할만 주어진다. 이렇게 그렇긴 봐야죠. 한데 이제 아무래도 더 펼칠 수 있는 판이 좁다 보니까 뭐 그 제 몫은 소화하고 있다라는 다른 배우들은 네. 제 몫이 소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 이 설현이
더 낫냐, 수지 연기가 더 낫냐를 가지고 이제 전망래님하고 권필름님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전망래님은 설현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권필름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수지는 증명을 한 적이 있지만 아 그렇죠. 맞아, 그건 저도 설현은 뭐 아직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건축가 수지라든지 해리 씨라든지 아이유라든지 이런 대표작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설현 씨한테는 아직 그런 작품이 없고 물론 기회도 안 주어진 네. 기회가 안 주어진 건지 왔는데 잡지를 못한 건지는 뭐 음.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걸 증명해야 네. 대중들한테 증명을 해야 연기자로서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좀 자신의 캐릭터한테 맞는 네.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라든지 제작자라든지 그런 설현 씨 그런 이미지만 기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있긴 해요. 뭐 해리에 대해서 발연기 작년에 물개 아, 네네. 많이 나왔는데 그 영화가 너무 이상해요. 영화 자체가 좀 네. 이상했고 해리가 연기력 논란을 논할 네. 비중도 맞아요, 아니었고 맞아요. 뭐도 아니었고 그냥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그건 저도 그거는 좀 이해를 못했었어요. 네. 너무 심하게 쏟아지니까 영화 초반, 영화 개봉하기 초반부터 해리는 자기 색깔이 분명해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 자기의 그 발랄하고 네. 그 모습, 그 부분은 확실히 그 부분은 잘 하는데 네. 다양한 색깔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발성이나 이런 게 너무 애기 같고 이런 발성. 그게 그런 게 극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정석과 나온 드라마에서 그때 열심히 일하는 거기 기자인데 네. 그 말하는 건 덕선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해리만의 이 건강하고 귀여운 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쳐줄 수 있는 감독님이 하나 누가 송유 나와주셔서 감독님 같은 이게 딱 뜯어 고쳐줘야지 해리가 배우로서 비상할 수 있을지 음팔로서 끝날 수 네. 있을지 그래서 그런 결정.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뭐 덕선이가 기자를 했다 이제 물개를 잡는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덕선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근데 그 응답하라 캐릭터가 너무 세기는 했어요. 사실. 네, 그쵸. 예, 그 다음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본인과 비슷한 거의 물화일체 수준으로 그 캐릭터가 좀 사랑을 많이 받았기도 근데 했고. 정말 그 캐릭터는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해리 씨가 연기자로 발전을 하려면 그 성숙돼가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숙제인 것 같아요. 약간 응답의 저주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워낙 정은지도 응답 그 출신들이 이후에 그걸 벗어날 수가 네, 없잖아요. 워낙 그게 세니까 후광이. 여자 중에 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저 친구가 있어요. 나나. 나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나는 우선 비주얼이 우선 최고인 것 같아요. 딱 영화 배우적인 느낌. 요즘 거기 젊은 세들이 좋아하는 딱 그 체격과 모든 걸 갖췄고 또 그 첫 작품 굿 와이프에서 전도연한테 연기를 하드 트레이닝을 네.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거기서 전도연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연기를 정말요? 그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연 캐릭터하고 이 나나가 맡은 캐릭터가 걸크러쉬 둘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원작 드라마에서도 그 두 캐릭터의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전도연이 그걸 보고서 얘가 캐스팅되니까 데려다가 하나씩 연기 가르치면서 진짜 돈 내고 진짜 받아야겠다 진짜. 행운이네요. 와. 진짜 케미가 되게 잘 맞았잖아요. 캐릭터가 원작 드라마에서도 너무 매력적인 맞아요.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면서 되게 쿨하고 멋진 또 양성 여자 캐릭터였고 근데 그 캐릭터는 행운이었죠. 전도연 선배하고도 일하면서 연기 배울 수 있고 좋은 캐릭터로 연기자로서 딱 자리매김할 수 있고 특유의 네. 그런 좀 약간의 도시적이고 좀 패셔너블한 이미지랑 딱 맞아가지고 되게 걸크러쉬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찍은 영화도 꾼이죠. 꾼도에서도 자기 그 매력을 발산했는데
다음 작품을 하나 잘못 선정해가지고 1년 넘게 반 넘게 지금 그 사자란 박해진과의 드라마 하면서 이게 촬영이 미뤄지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내하고 나와가지고 새 드라마 킬릿이라고 네. 장기영이 거기 나오는 거기서 지금 나나 팬들은 모두 다 지금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나 팬이라고 하지만 선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드러났어요. 드러났나? 나나 씨는 그야말로 다크호스였죠. 네, 맞아요. 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나나 씨에겐 이상한 안정감? 뭔가 믿음 같은 게 좀 있어요. 지금 그 몇 작품 하진 않았지만 예. 그 꾼에서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별로였잖아요. 또 역할도 너무 작았어요. 더 춘자. 컸었고, 잘 됐으면 도둑들의 예니콜 같은 네. 느낌이 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좀 미모만 소비하고 끝난 느낌이 들어서 설리. 아, 설리. 아니 설리 저는 설리는 포텐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배우로서 저는 그 도지원 씨였나? 그 딸로 나왔던 되게 어릴 때 네네. 딸로 씹어먹는 네네네. 와, 그 장면 우리 보고 씹어먹는. 와, 쟤도 펀치레이드. 네, 맞아요. 해적 때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맞아요. 손예진과의 연기 호흡도 그리고 워낙 아역부터 연기를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서 서동요 때인가요? 네. 리얼에서 파괴력 같은 거랄까? 그런 매력은 씬을 좀 잡는 매력은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네. 이게 비주얼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선을 강탈하죠. 근데 모두 다 많이 알려졌겠지만 리얼에서 워낙 그 역할이 조연이고 한지은이란 배우 캐릭터가 주연이었었는데 영화가 다 편집에 의해서 그 역할 사라지고 이 캐릭터가 주연처럼 편집이 돼가지고 설리가 따먹은 거죠. 그 신인 배우가 거기 설리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 전에 작품도 패션왕이었잖아요. 작품 운이 없네. 또 누가 있어? 손나은이 아. 근데 아니 정말 그 여곡송 저는 못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니게 악평이 많더라고요. 내 슬픔, 분노, 뭐 기쁨 정말 똑같은 그 손나은 표정? 사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사극에서 연기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맞을 건데 손나은 씨 팬들이 싫어하는 짤 중에 이제 예전에 사극 드라마 출연했을 때 이제 머리 다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볼이 이렇게 아 진짜. 여곡성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몰입이 안 되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짤이 떠올라가지고 더더욱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좀 사극을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좀 피했으면 하는 게 어쨌든 다들 논란 일으킨 게 물개의 해리, 뭐 요곡성의 손나은, 도리화가 수지, 수지, 뭐 설현의 사극은 아이샤 힘들죠. 좀 그 톤의 문제가 큰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우가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분명히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걸그룹들이 연관 검색어와 발령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간이 또 증명을 해주는 거라서. 하지만 이제 괜찮은 배우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뭐또 거예요. 그 채찍질이 돼서 또 자기 발전이 되는 걸 거고. 또 연기돌들이라고 불리는 인터뷰를 해보면 네. 또 공통적으로 또 말을 하는 게 진짜 솔직히 자기도 잘하고 싶다.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싶다. 근데 정말 일정이 안 되고 네, 근데 그렇게 힘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기도 아쉬운 걸 알고 뭐 그런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감내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배 배우 그 정려원 씨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은 정려원 씨는 그때 가수 샤크라가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을 텐데 연기를 하고 싶어서 소속사에 말하고 모든 걸 빠지고 팀에서 탈퇴해서 그 연기를 시작했는데 오디션을 아무리 보러 다녀도 이게 배우로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에 가면 춤춰봐라, 노래해봐라 이렇게 막 모욕적인 언사만 듣고 네. 거기 오디션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보내지고 그거를 100여 차례 계속 했었어요. 또 어떤 드라마는 분명히 캐스팅이 됐다고 그래서 미국까지 갔는데 그때 다른 배우가 캐스팅 됐다면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욕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간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정려원 씨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모욕을 준 감독이 정려원 씨를 캐스팅하려고 집 앞까지 찾아오게 됐던 거예요. 아이돌 출신들이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좀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편견이 조금 많이 줄어든 건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그렇죠. 네.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길을 닦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수 출신 연기자는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은데 윌 스미스 형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가수 활동도 하면서 네. 연기도 하면서 이 두 가지 분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한 가지는 마크 월버그 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가 가수인지를 모르는 유형. 저도 모릅니다. 베니 글러브, 뉴키선도 네네. 서현진 같은 배우가 밀크였던 걸 요즘 친구들 모르는 것처럼. 네. 근데 뭐 윤계상 배우는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연기도 하고 난 다시 G.O.D 활동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그 연기돌 출신 배우들은 지금은 어쨌든 배우에만 올인하고 젊은 친구들 아이돌이었어? 가수였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좀 이제 뭐 아이유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더 연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분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양쪽에서 다 성공적으로 미세먼지를 뚫고 즐겁게 놀러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